안녕하세요. 트로션 네트워크 고추씨입니다. 아니,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겁니까? 멀쩡히 잘 사는 부부 사이에 이혼설이니 잠적설이니 별의별 소문을 다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말이죠. 이런 근거 없는 루머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부들 보면 진짜 미친 듯이 화가 납니다. 만약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억울한 소문 때문에 고생하신 적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군 씨하고 한영 씨 부부 보세요. 2022년에 결혼해서 겨우 4년 차인데 벌써 결혼 3년 만에 이혼했다는 둥, 새집 살림한다는 둥, 심지어 스킨십도 안 한다는 둥.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2026년 1월 18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박군 씨가 직접 나와서 이 모든 루머를 하나하나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스튜디오에 있던 이상민 씨하고 임원희 씨가 뭐라고 했냐면요. 소문이 한두 개 도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진짜인 줄 알 것이라고 했단 말이죠. 참 답답하시죠? 이게 바로 루머의 무서운 점입니다.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사실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자, 일단 정리부터 하고 갑시다. 박군 씨가 괴산에서 혼자 텐트 치고 사는 모습이 방송에 나왔어요. 이게 모든 오해의 시작입니다. 결혼한 남자가 왜 혼자 지방에서 텐트 생활을 하냐는 거죠. 정상적인 의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부부 싸움 났나? 쫓겨난 거 아니야? 이혼 직전이네? 이렇게요. 그럼 이 루머가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건지부터 따져봅시다. 첫 번째, 잠적설입니다. 박군 씨가 갑자기 행사 무대에서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트로트 가수가 행사를 안 하면 이상하죠? 특히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트로트 열풍이 식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이명웅, 영탁, 이찬원 같은 선배들은 전국을 누비며 행사하고 있는데 박군 씨만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군 어디 갔어?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진실은 뭡니까? 박군 씨가 방송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일단 내가 잠적을 했다는 건 오해다. 리포터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번 촬영에 이틀씩 걸리니까 행사를 못 하겠더라. 그래도 리포터 일을 하고 싶어서 행사를 포기하겠다고 한 게 와전됐다. 자, 보세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박군 씨는 지금 지방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어요. 한 번 촬영하는데 이틀씩 걸린다고 합니다. 이틀이요.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데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걸립니다. 촬영 준비하고 실제 촬영하고 마무리하는데 하루 꼬박. 그 다음날 추가 촬영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면 또 3시간에서 4시간. 이렇게 하면 이틀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행사까지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박군 씨가 선택을 한 겁니다. 나는 리포터 일을 하고 싶다. 행사는 당분간 포기하겠다. 아주 명확한 선택입니다. 자기 커리어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에요. 트로트 가수로만 계속 있을 건지 아니면 방송인으로 영역을 넓힐 건지 박군 씨는 후자를 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와전됐냐? 박군이 행사를 안 한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왜 안 해? 돈 벌 기회인데. 뭔가 문제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두 번째 의혹이 더해집니다. 요즘 박군 못 봤어. 행사장에도 안 나타나고 SNS도 조용하고 방송 출연도 뜸해졌으니 당연히 사람들 눈에 안 띄겠죠.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박군 잠적했대. 잠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부터 루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연예인이 잠적했다? 그럼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건강 문제, 금전 문제, 아니면 가정 문제. 사람들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게 인간 심리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루머가 등장합니다. 부부싸움 났나?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결혼 3년 만에 이혼했다는 소문까지 나온 겁니다. 사실 말입니다. 박군 씨하고 한영 씨는 2022년에 결혼했으니 2026년 1월 기준으로 4년 차입니다. 그런데 왜 3년이라고 했을까요? 루머를 만드는 사람들은 정확한 사실 확인 따위 안 합니다. 대충 얼마 안 됐는데 이혼했대라는 식으로 퍼뜨리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도 왜 굳이 괴산에서 텐트까지 치고 사냐고요?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의문입니다. 임원희 씨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일 끝나면 집으로 가야지 왜 여기로 오느냐? 김종민이는 지방 스케줄 있어도 서울 집에 갔다 간다고요. 아주 정상적인 의문입니다. 결혼한 남자가 일 끝나고 집에 안 가고 지방에 남아있다? 이건 분명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박군 씨 대답 들어보세요. 종민 형은 신혼이지 않느냐. 난 40년 산 것 같다. 허허,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40년 산 것 같다고? 그럼 권태기네. 부부 사이가 식었나 봐. 역시 문제 있었구만.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박군 씨가 바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아내가 편하고 좋다. 어제도 아내랑 사진 찍은 게 있다. 자, 보세요. 40년 산 것처럼 편안하고 익숙하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신혼부부처럼 들뜨지 않아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도 아내랑 사진 찍은 게 있다. 이혼 직전인 부부가 사진을 찍겠습니까? 안 찍죠. 사진을 찍는다는 건 아직 애정이 남아있고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팩트는 무시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박군이 혼자 텐트에서 산다는 이미지만 강렬하게 남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했을까요? 첫째, 박군 씨가 활동을 줄였다는 것. 둘째, 혼자 지방에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팩트만으로 부부 사이 문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어지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루머가 하나 더 추가됐거든요. 바로 스킨십 리스 부부라는 소문입니다. 이게 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박군 씨가 예전에 방송에서 했던 말이 와전된 겁니다. 박군 씨가 뭐라고 했냐면 한영 씨가 예민해서 자다가 조금만 건드려도 깬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잔다고요? 이게 정상적인 부부 사이의 배려 아닙니까? 배우자가 잠을 못 자면 피곤하니까 조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질됐냐? 박군 부부가 스킨십을 안 한대. 침대도 따로 쓴대. 완전 남남이래.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군 씨가 아주 중요한 해명을 했습니다. 2026년 1월 18일 방송에서요. 아내가 난임으로 2년 가까이 병원에 다니고 있다. 치료가 엄청 힘들다. 그것 때문에 예민하기도 하고 원래도 예민한 성격이라서 자다가 조금만 건드려도 깬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스킨십 리스로 잘못 알려졌다. 요즘은 집에 가면 항상 포옹한다. 자, 보세요. 난임 치료 때문이었던 겁니다. 난임 치료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호르몬 주사 맞고 온갖 검사 받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극도로 예민해지는 상태입니다. 한영 씨 나이가 47세예요. 2026년 기준으로요. 그럼 결혼 당시인 2022년에는 43세였단 말이죠. 고령 임신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의학적으로 35세 이상을 고령 임신으로 분류하거든요. 43세에 결혼해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상상이나 하십니까? 자연 임신 확률은 35세 이후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35세에서 40세 사이에는 한 달에 약 5%, 40세 이후에는 한 달에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시험관 시술 한 번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2026년 기준으로 평균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것도 한 번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보통 서너 번은 시도해야 합니다.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시험관 시술 4번 하면 1,2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여기에 각종 검사비, 호르몬 주사비, 병원 왕복 교통비까지 더하면 쉽게 2,500만 원은 넘어갑니다. 2년 동안 이 과정을 반복했다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영 씨가 예민해진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호르몬 치료 받으면 감정 기복이 심해지거든요. 갑자기 우울해지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배경은 전혀 모른 채 스킨십 안 한대라는 말만 듣고 부부 사이 안 좋네라고 판단한 겁니다. 참 답답하시죠? 박군 씨가 왜 조심스럽게 잤는지, 왜 한영 씨가 예민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박군 씨가 아내를 배려하는 착한 남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루머로는 부부 사이 냉랭하다로 둔갑한 거죠. 박군 씨가 방송에서 한 말 하나 더 주목해야 합니다. 요즘은 집에 가면 항상 포옹한다. 요즘은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예전에는 한영 씨가 난임 치료 때문에 힘들어서 그랬지만 지금은 서로 많이 포옹하고 스킨십도 한다는 뜻입니다. 부부 관계가 개선됐다는 거예요. 이혼 직전인 부부가 매일 포옹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대체 왜 박군 씨는 괴산에 있는 거냐는 겁니다. 한영 씨가 전화통화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명했습니다. 박군은 내가 내쫓는다고 나갈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진짜 아무 문제 없다. 부부끼리 티격태격 맞춰가는 과정이 있지 않냐. 그런 것도 없으면 남이라고 생각한다. 남편이 괴산해서 지내는 것도 부부 사이 문제가 아니라 미래 생각이 많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미래 생각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박군 씨가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리포터 일도 그렇고 괴산해서 지내는 것도 그렇고 다 미래를 위한 투자인 거예요.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오늘 뜨면 내일 질 수도 있고, 지금 인기 있어도 몇 년 후엔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연예인들은 항상 다음 수를 준비하거든요. 박군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로트 가수로만 평생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리포터 일도 배우고 방송인으로서의 영역도 넓히고 아마도 괴산에서 농사나 다른 사업도 구상하고 있을 겁니다. 요즘 연예인들 지방에 내려가서 카페 운영하거나 농장하는 거 많이 보셨죠? 박군 씨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루머로는 집에서 쫓겨났다로 변질된 겁니다. 한영 씨가 한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부부끼리 티격태격 맞춰가는 과정이 있지 않냐? 그런 것도 없으면 남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정말 현실적인 얘기예요. 부부가 항상 화목하기만 하고 싸우지 않는다?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진짜 부부라면 의견 충돌도 있고 다툼도 있고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한영 씨가 말한 티격태격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건 이겁니다. 부부싸움과 이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싸운다고 다 이혼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싸우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관계가 깊어지기도 합니다. 박군 씨하고 한영 씨가 딱 그런 케이스예요. 결혼 4년 차면 아직 서로 적응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한영 씨는 47세, 박군 씨는 39세로 8살 차이가 나거든요. 2026년 기준으로요. 나이 차이가 있는 부분은 세대 차이도 있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한영 씨가 1979년생이면 X세대고 박군 씨가 1987년생이면 밀레니얼 세대 초반입니다. 이 두 세대는 자란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한영 씨가 청소년기를 보낸 1990년대와 박군 씨가 청소년기를 보낸 2000년대는 전혀 다른 시대거든요. 1990년대는 아날로그 시대였습니다. 삐삐 차고 다니고 공중전화로 연락하고 편지 쓰던 시절이죠. 반면에 2000년대는 디지털 시대의 시작입니다. 휴대폰 보급되고 인터넷 대중화되고 SNS 나오던 때예요.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면 당연히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영 씨가 말한 티격태격이 바로 그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을 보고 문제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연예인 부부에게는 항상 완벽함을 기대하거든요. 연예인 부부는 항상 행복해야 해. 항상 같이 있어야 해. 싸우면 안 돼. 이런 환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평범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영 씨가 했다는 사기 결혼 발언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이것도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켰거든요. 한영 씨가 어디선가 사기 결혼이라는 말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영이 박군한테 속았나? 돈 때문에 결혼한 거였나? 뭔가 결혼 전에 숨긴 게 있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실은 뭡니까? 한영 씨가 직접 해명했습니다. 사기 결혼 발언은 건강한 줄 알았는데라며 농담으로 한 것이다. 가짜뉴스로 인해 이혼하지 말고 잘 살라는 댓글을 보고 루머를 인지했다. 자, 보세요. 농담이었던 겁니다. 부부끼리 하는 유쾌한 농담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마도 박군 씨가 결혼 전에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모습만 보여줬는데 결혼 후에 보니까 의외로 피곤해하거나 몸이 안 좋을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영 씨가 농담으로 어머, 나 사기 결혼 당했나 봐. 건강한 줄 알았는데 라고 한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런 농담 안 해봤습니까? 당신 결혼 전에는 안 그랬잖아. 나 속은 거 아냐?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거요. 그런데 이게 밖으로 나가면서 맥락이 싹 빠진 겁니다. 한영이 사기 결혼이라고 했대라는 말만 남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뭘 속인 거지? 돈? 집? 아니면 다른 여자?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거죠. 한영 씨가 가짜 뉴스 때문에 댓글을 보고 루머를 인지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영 씨 본인도 처음에는 이런 루머가 도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SNS나 유튜브에 이혼하지 말고 잘 살아요. 힘내세요라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영 씨가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찾아봤더니 자기 부부가 이혼 위기라는 기사들이 떠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제야 우리 부부가 루머의 대상이 됐구나라고 깨달은 거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본인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혼 직전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한영 씨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방송에 나가서 직접 해명까지 한 겁니다. 우리는 진짜 아무 문제 없다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루머를 쉽게 믿는 걸까요? 첫째, 확증 편향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거든요. 박군이 혼자 지방에 있다는 정보를 접했을 때 부부 사이 문제일 거야 라고 미리 믿고 있던 사람은 그걸 확인하는 정보만 찾습니다. 스킨십 안 한다더라. 사기 결혼이라고 했대. 이런 정보들만 모으는 거죠. 부정성 편향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더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박군 부부 행복하게 잘 산다는 뉴스보다 박군 부부 이혼 위기라는 뉴스가 더 자극적이고 흥미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루머가 더 빨리, 더 멀리 퍼지는 거예요. 셋째, 사회적 증거의 원리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나도 믿게 되는 거죠. 다들 박군 부부 이혼한다고 하던데 라는 말을 들으면 아 그럼 진짜인가 봐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연예계 루머는 이런 식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넷째, 스타에 대한 환상 깨기를 즐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연예인이 완벽하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추락을 보고 싶어 해요. 봐! 연예인도 별걸 없어! 우리랑 똑같아라는 안도감을 느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연예인의 불행한 소식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박군 씨하고 한영 씨 부부가 딱 이런 케이스에 걸린 겁니다. 사람들의 심리적 편향과 루머의 메커니즘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완벽한 가짜뉴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루머 때문에 진짜로 부부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매일 이혼 위기라는 기사를 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요즘 어때? 괜찮아? 라는 걱정 섞인 질문을 받고 SNS에는 이혼하지 마세요 라는 댓글이 달리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아도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위험한 건 이런 루머가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박군 씨가 원래는 주말마다 괴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한영 씨를 만나려고 했는데 루머 때문에 내가 더 자주 가야 사람들이 오해 안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자기가 원래 하려던 일정을 포기하고 억지로 서울에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루머의 2차 피해입니다. 한영 씨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난임 치료 때문에 힘들어서 쉬고 싶은데 사람들이 우리 부부 이혼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밝게 행동해야겠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본인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억지로 웃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계속 쌓이면 진짜로 부부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박군 씨하고 한영 씨는 이 상황을 잘 넘겼습니다. 방송에 나가서 직접 해명했고 서로를 믿고 지지하면서 루머를 일축했거든요. 특히 한영 씨가 박군은 내가 내쫓는다고 나갈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이 한마디에 한영 씨가 박군 씨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거든요.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뢰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한영 씨는 박군 씨가 괴산에 혼자 있어도 리포터 일 한다고 며칠씩 집을 비워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군 씨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박군 씨도 한영 씨를 신뢰합니다. 한영 씨가 난임 치료 때문에 예민해하고 힘들어해도 짜증내고 우울해해도 박군 씨는 이해하고 배려합니다. 요즘은 집에 가면 항상 포옹한다는 말이 그 증거예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거죠. 이게 진짜 부부의 모습입니다. 항상 행복하기만 한 게 아니라 힘든 시기를 함께 견디는 거예요. 난임 치료라는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박군 씨의 커리어 전환기를 함께 지나가면서도 서로를 놓지 않고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문제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박군 씨하고 한영 씨 부부의 이혼설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첫째, 박군 씨가 리포터 일 때문에 행사를 줄이면서 잠적설이 나왔습니다. 둘째, 박군 씨가 괴산에서 혼자 지내면서 부부 불화설이 나왔습니다. 셋째, 난임 치료 때문에 스킨십을 조심했던 게 스킨십 리스설로 와전됐습니다. 넷째, 한영 씨의 농담이 사기 결혼설로 둔갑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결합되면서 박군 부부 결혼 3년 만에 이혼이라는 루머가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진실은 뭡니까? 박군 씨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리포터 일을 하고 있고 한영 씨는 난임 치료를 받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신뢰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은커녕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부부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이 뭡니까? 첫째, 루머를 쉽게 믿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연예인에 관한 루머는 대부분 과장되거나 왜곡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이나 말이 왜 나왔는지 배경을 알아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셋째,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합니다.
연예인도 사람입니다. 그들의 부부 관계는 그들만의 것이지 우리가 함부로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넷째, 진짜 부부의 모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부는 항상 행복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싸우기도 하고 힘든 시기도 있고 서로 떨어져 있을 때도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다섯째, 루머를 퍼뜨리는데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카더라식 정보를 보면 일단 의심하고 확인하고 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박군 씨하고 한영 씨 부부는 이번 일을 통해 더 단단해졌을 겁니다. 루머를 이겨냈고 서로를 더 신뢰하게 됐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을 거예요. 그게 진짜 부부의 힘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더 강해지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누군가에 대한 루머를 들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맥락은 뭘까? 내가 이걸 퍼뜨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렇게요. 그리고 가능하면 루머의 확산을 막아주세요. 그건 확인된 게 아니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말자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박군 씨하고 한영 씨 부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믿고 서로를 지지하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난임 치료도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군 씨의 리포터 활동도 성공하시길, 미래를 위한 준비도 잘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루머에 휘둘리지 마시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타인의 삶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트로션 예톡 고추씨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